Hello, EBS viewers. Welcome to We Day Han Swap Great Minds. 전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리사 랜들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표준 모형 세계를 넘어 저 우주에 다른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큰 규모의 세상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린 우주를 입자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우린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죠. 그래서 암흑물질을 이루는 소립자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죠. 암흑물질에 대해선 이제 곧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내용 중 일부는 암흑물질과 공룡이란 책에 있는 건데요. 이 책에서 저는 우주의 놀라운 상호 연결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우주 역사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우리 행성의 역사입니다. 우주와 은하계, 태양계, 지구와 생명체의 진화 측면에서 생각해본 우리 행성의 역사죠. 사실 이 책을 쓰며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이 책을 쓰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지구의 많은 걸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는데 무엇이 영향을 줬는지, 현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지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죠. 또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어요. 자, 우주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야기 시작해보죠. 우주파이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이 파이에서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우주 에너지에서 겨우 5%에 불과하단 겁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 다룰 암흑물질은 그 5배 정도죠. 암흑물질이란 건 실제 물질입니다. 중력과 상호작용하는 걸 보면 그냥 물질 덩어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빛과 상호작용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다른 물질로 돼 있단 거죠. 표준 모형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전 다른 형태의 물질이죠. 표준 모형과 연관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주 에너지 대부분은 암흑 에너지 형태로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에너지인데요. 물질처럼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을 관측했을 때 암흑 에너지가 원인이 되어 가속 팽창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이 우주 에너지의 5%에 불과하단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양이 너무 적다고 놀랍니다. 왜 우주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는 거죠. 전 그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5%나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게 전 미스터리로 느껴집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건 암흑물질인데요. 암흑물질은 어떤 물질 덩어리로서 중력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과 유사해요. 그래서 암흑물질은 중력을 통해 우리를 구성하는 보통 물질과 상호작용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상호작용은 있다고 해도 미미합니다.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표준 모형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는 겁니다. 전자기력 같은 것 말이죠. 있었다면 벌써 암흑물질을 발견했을 겁니다. 우린 아직 그게 뭔지 밝히지 못했어요.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암흑물질의 영향을 많이 관측하긴 했어요. 하지만 암흑물질을 구성하는 단일 입자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게 놀랍진 않아요. 모든 게 우리와 같은 물질로 구성된 이유는 없죠. 하지만 몰랐던 물질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흑물질의 양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보통 물질의 5배나 많죠. 수십억 개의 암흑물질 입자가 몇 초 여길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보이질 않죠. 우주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데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안다는 표현을 쓴 건 암흑물질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흑물질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그 영향을 관찰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암흑물질이 있다고 믿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은하회전 곡선입니다. 그건 은하에서 별들이 어떻게 회전하는지에 대한 거죠.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함수에 따라 은하계의 별들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관찰했던 베라 루빈과 몇몇 학자들은 보통 물질만으론 이런 회전이 불가능하다는 걸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통 물질만 있다면 중력이 충분치 않았을 거고 물체는 은하계 밖으로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물질을 가정하게 되는데 이 물질은 중력을 만들지만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게 뭔지 몰랐고 여전히 모르죠. 하지만 은하회전 곡선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은하단도 이와 비슷합니다. 은하단은 중력으로 묶여있는 은하들의 집합인데요. 보통 물질만으로 낼 수 있는 속도보다 실제로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런 속도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관측한 것 외에도 다른 물질이 더 있어야 하죠.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도 암흑물질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설명하자면 긴데 우주론에 대한 정말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학자들은 빅뱅 당시 남아있는 복사를 연구해 왔는데요. 20세기 말에는 굉장히 면밀한 연구가 진행됐고 무엇이 얼마만큼 중력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여러분은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보통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암흑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은하계에도 우주에 존재하기 위해선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은 보통 물질의 성분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우주의 구조가 생기는 방식은 일단 가장 균일한 우주에서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들이 은하계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주위에 다른 물질이 없다면 우리 은하만한 은하계를 만들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겁니다. 암흑물질이 그 과정을 가속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은하 규모의 은하계들이 계속 존재하는데도 암흑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파들이 이들을 날려버렸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런 은하계, 심지어 그곳에 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을 거란 걸 시사하죠. 이젠 암흑물질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꽤 흥미로운데요. 어디에 암흑물질이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가 지구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망원경으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지구 위에서 말이죠. 지금 이 사진 오른쪽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암흑물질이 많은 은하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중력 렌즈라고 부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왜 중력 렌즈라고 할까요? 별은 빛을 냅니다. 그 빛은 은하계를 끼고 돌면서 휘어지죠. 어떻게 휘어질까요? 그건 빛이 어떤 방향으로 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에서 빛이 은하계 위쪽을 돌면 그 후 아래쪽으로 휘어집니다. 아래쪽으로 돌면 위로 휘어지죠. 우린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린 지구에 있고 빛이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력 렌즈를 통해 여러 개의 이미지 혹은 번져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즉, 우린 별 하나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볼 겁니다. 골절된 빛 때문에 별이 여러 방향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런 걸 종합해보면 중력 렌즈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암흑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미지를 만드는 빛이 골절되는 여러 경로를 알 수 있으니까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단서는 총알 은하단입니다. 총알 은하단은 실제로 두 개의 은하단이 서로 합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왜 흥미로울까요? 보통 물질로 이루어진 가스와 암흑물질이 함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암흑물질이 우리가 묘사한 대로라면요. 암흑물질과 보통 물질은 중력만 제외하면 상호작용하지 않죠.
이런 성단들 두 개 혹은 그 이상이 서로 가까워지면 가스들은 상호작용을 하고 중심부에 뭉칩니다. 반면 암흑물질은 서로 지나치죠. 사진에 보이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이게 증거인데요. 중간에 있는 건 보통 물질이고 암흑물질은 바깥의 파란 부분에 있죠. 왜 암흑물질이 중요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암흑물질은 말 그대로 물질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왜 중력 법칙이 달라졌다고 하면 안 되는지, 왜 이걸 새로운 물질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우선 새로운 물질을 인정하는 게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에요. 물리 법칙을 바꾸는 건 꽤나 급진적인 거죠. 게다가 여기서 관측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측정 결과와도 일관되도록 물리 법칙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을 인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죠.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의 영향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관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어디 있을까요? 그건 우주의 많은 곳에 있어요. 우리 은하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은하나 은하수라고 부르는 것 말입니다. 은하에는 원반이 있는데 대부분 보통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심에는 팽대부가 있습니다. 더 중심엔 블랙홀까지 있고요. 원반을 구형에 가까운 헤일로 형태로 둘러싸는 게 암흑물질입니다.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붕괴되어 원반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죠. 그래서 우리 은하계를 통과하는 암흑물질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암흑물질이 우리 은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바깥 은하계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은하단에도 있고 우주 어디에든 암흑물질이 존재하죠. 암흑물질은 어떤 의미에선 우주의 이름 없는 영웅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걸 알려주죠. 하지만 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건 암흑물질이 실제로 우리 은하 크기의 은하 형성에 기여했던 겁니다. 우주의 일생 동안 말이죠. 암흑물질은 붕괴되면서 우주의 구조를 만드는 발판이 되어줬고 그 위에 보통 물질이 자리 잡았죠. 그러니 암흑물질은 은하계 형성에 필수적이에요.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 거죠.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 사람들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유명 인사에게만 주목하더라도 말이죠. 오늘 저희는 암흑물질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암흑물질 연구에 결실이 있을 겁니다.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무엇인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린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푸는 걸 좋아하죠. Thank you.